침묵의 거장. 새벽 5시. 판교의 한 아파트 작은 방에서 강태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그의 손가락은 오랜 시간 정밀 작업을 했던 흔적으로 굳은 살이 박여 있고 몇 개는 살짝 휘어져 있다. 뒤틀린 손가락으로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본다. 67의 얼굴이 그를 맞이한다. 한때는 반도체 태연이라 불리던 사나이. 지금은 경비실 할배가 되었다. 그는 일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주머니 속 낡은 명함을 만진다. 강태현 수석 연구원 KS 반도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15년 전 회사가 통째로 외국계에 넘어가면서 그와 같은 시니어 연구원들은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났다. 자신이 연구해온 기술들이 국경을 넘어 외국 기업의 것이 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테크놀로지 인사이트라는 간판이 달린 스타트업 건물 앞. 태연은 경비 유니폼의 주름을 핀으로 정리하고 모자를 단정히 쓴다. 마치 연구소 흰 가운을 입던 시절처럼. 그의 철저한 근무 자세는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그 할아버지는 마치 로봇 같아.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지. 오전 8시 정각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하며 그는 공손히 목례한다. 젊은 직원들 대부분은 무시하듯 휙 지나간다. 오직 한 사람 김소영 연구원만이 웃음과 함께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라며 인사를 건넨다. 소영은 6개월 전 입사한 신입 엔지니어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태연에게 늘 존중을 표한다. 그녀의 할아버지도 비슷한 나이였기에 태연을 보면 할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했었다. 태연은 그런 소영이 고맙다. 이날도 소영이 출근하며 아저씨, 이번 주말에도 야근이세요? 라고 묻는다. 태연은 미소로 답한다. 네, 그래야죠.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니까요. 아저씨는 정말 성실하시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보다 더요. 소영이 웃으며 말한다. 그때 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영이 든 반도체 회로도가 그려진 노트. 소영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자 태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소영은 한숨을 쉰다. 아,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제가 맡은 반도체 회로 설계에서 발열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태연의 귀가 솔깃해진다. 발열 문제는 그가 KS 반도체에서 마지막으로 연구했던 바로 그 분야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렇군요. 힘내세요. 라고만 말한다. 그날 저녁 태연은 경비실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던 중 회사 엔지니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다음 주까지 이 발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대표님이 프로젝트 책임자 교체한다고 하셨어. 소영이 올 때부터 이상했어. 학교 성적은 좋았을지 몰라도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태연은 대화를 듣고 소영의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가 알고 있는 해결책을 말해주고 싶지만 67세 경비원의 조언을 누가 듣겠는가. 이튿날 아침 소영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표정은 지쳐 보인다. 밤을 새워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분명했다. 아저씨, 혹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날도 쌀쌀한데. 태연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인다. 경비실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소영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러다가 잘릴 것 같아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태연은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해결책을 고민한다. 갑자기 용기를 내어 말한다. 혹시 그 문제가 회로가열 때문이라면 제가 예전에 비슷한 문제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소영이 놀라서 태연을 바라본다. 네. 아저씨가 어떻게? 태연은 머뭇거리다가 젊었을 때 전자제품 수리공으로 일했거든요. 냉각 시스템에 대해 조금 알고 있어요. 라고 둘러댄다. 이 정도 말하면 소영이 무시할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녀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다. 정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태연은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종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소영이 건넨 노트에 태연은 펜으로 회로도를 그리기 시작한다. 처음엔 일반적인 냉각 회로를 그리다가 점점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로 발전시킨다. 소영의 눈이 점점 커진다. 이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지요? 이렇게 회로를 돌리면 어떨까요? 열을 분산시키는 원리입니다. 소영은 태연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감탄한다. 아저씨, 이 설계는 정말 독특한데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어디서 이런 걸? 태연은 옛날에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어서요.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라고 말한다. 소영은 반신반의하며 도면을 가져간다. 태연은 그날 내내 초조함에 경비실을 서성인다. 자신의 오래된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닐지, 소영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오후 늦게 소영이 뛰어온다. 화난 얼굴이다.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제 설계에 아저씨 아이디어를 적용했더니 발열이 30% 이상 감소했어요. 태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짓는다. 다행이네요. 소영이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물어본다. 정말 전자제품 수리공이셨어요? 이건 수리공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태연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다. 아, 그게 취미로 전자공학을 조금 공부했었거든요. 소영은 그의 설명을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너무 기쁜 나머지 태연의 손을 꼭 잡는다. 어쨌든 정말 감사해요. 이 기술 덕분에 제 프로젝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덧붙인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회사에서 비밀로 해주세요. 경비원 아저씨한테 도움받았다고 하면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요. 태연은 쓸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소. 괜찮습니다. 그날 소영은 자신의 해결책을 팀에 발표한다. 예상대로 팀원들은 놀라워하며 칭찬한다. 소식을 들은 박준호 대표가 소영을 불러 직접 축하한다. 신입치고는 대단한 발상이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지? 소영은 망설이다가 여러 논문과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경비원에게 도움받았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태연이 아침 일찍 출근하자 소영이 서둘러 그를 찾아온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제가 발표한 기술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어제 박준호 대표님께서 제 기술을 특허 출원하려고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이 기술이 15년 전 KS 반도체의 연구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왔대요. 태연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가 마지막으로 KS 반도체에서 개발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대표님이 제가 도용했다고 의심하세요. 하지만 전 그런 연구 자체도 몰랐어요. 아저씨가 알려주신 대로만 했을 뿐인데. 태연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자신이 나서면 과거 정체가 드러나지만 침묵하면 소영이 어려움에 처한다. 소영 씨, 제가 그때 박준호 대표가 로비로 들어선다. 그는 소영을 발견하고 차갑게 말한다. 김소영, 내 사무실로 올라와. 당장. 소영은 두려움에 떨며 따라간다. 태연은 초조하게 기다린다. 1시간 후 소영이 울면서 내려온다. 박스 하나를 들고 있다. 쫓겨났어요. 대표님이 제가 기술을 훔쳤다고 확신하시더라고요. 태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내가 설명해 줄게요. 내가 KS 반도체 출신이라고. 소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자른다. 소용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경비원 아저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대표님은 비웃기만 하셨어요. 경비원이 어떻게 고급 반도체 기술을 알겠냐면서. 태연은 분노와 무력감에 떤다. 내가 올라가서 직접 설명할게요.
아니에요. 아저씨도 위험해질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신입이 이런 꼬리표를 달면 다른 회사에도 취직하기 어려워요. 소영은 흐느끼며 회사를 떠난다. 태연은 그녀를 막지 못하고 바라만 본다. 오후 박준호가 경비실로 온다. 그의 표정은 냉랭하다. 강태연 씨,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무슨 이유로요? 회사 기밀 정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소영이 당신이 도움을 줬다고 실토했어요. 당신 같은 경비원이 어떻게 그런 기술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 정보를 빼돌린 게 분명해요. 태연은 분노로 주먹을 쥔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KS 반도체 출신 연구원입니다. 그 기술은 제가 15년 전에 개발한 겁니다. 박준호가 비웃는다. 농담도 심하게 치시네. 증거라도 있으세요? 태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낸다. 이것 보세요. 박준호는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친다. 이런 낡은 명함 하나로 뭘 증명한다는 건가요? 당장 짐 싸세요. 태연은 억울함에 몸을 떨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다. 67 노인의 주장을 누가 믿겠는가? 그날 저녁 태연은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벽에 걸린 옛 연구원 시절 사진을 바라본다. 한때 그는 반도체 태연이었다. 지금은 쫓겨난 노인일 뿐이다. 태연이 해고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6시에 일어나지만 갈 곳이 없다. 작은 방 안을 서성이다가 낡은 서랍에서 연구 자료들을 꺼내 뒤적인다. KS 반도체에서 몰래 복사해온 자신의 연구 노트와 도면들. 15년 동안 잊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온다. 소영이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태연의 초대로 집에 들어온다. 아저씨, 정말 KS 반도체 연구원이셨어요? 태연은 묵묵히 서랍에서 낡은 연구 자료들을 꺼낸다. 소영은 그 자료들을 보며 놀란다. 정교한 회로도 복잡한 계산식, 그리고 태연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 믿을 수 없어요. 아저씨가 정말 그 강태연 연구원이셨어요? KS 반도체의 냉각 기술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태연은 쓸쓸히 웃는다. 그땐 그랬지. 지금은 그냥 늙은이지. 소영이 흥분해서 말한다. 아저씨,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박준호 대표에게 보여주면. 소용없어. 그는 믿지 않을 거야. 게다가 이건 15년 전 자료야. 법적 효력도 없지. 소영은 좌절하지만 다시 결심한 표정으로 말한다. 그럼 업계에 아저씨를 아는 분은 없나요? KS 반도체 동료들은요?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대부분 해외로 나갔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그때 태연의 눈에 한 장의 사진이 들어온다. KS 반도체 송년회 사진. 그 속에서 한 얼굴이 그를 주목하게 한다. 이창훈, 당시 후배 연구원이었다.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 소영이 사진을 보더니 놀란다. 이분, 이창훈 이사님 아니세요? TS 반도체 현 기술이사인데. 태연은 눈을 크게 뜬다. 창훈이가 그 애가 지금 네, 업계에서 유명하세요. 제가 대학원 때 그분 강연도 들었어요. 태연은 가능성이 보이는 듯 흥분한다. 하지만 곧 침착해진다. 하지만 15년이나 지났는데 날 기억할까? 소영이 결연히 말한다. 시도해 봐야 해요. 제가 이창훈 이사님 연락처를 알아볼게요. 다음 날 소영은 태연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가져온다. 태연은 망설이다 전화를 건다. 몇 번의 벨소리 후 깊은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창훈 씨? 잠시 침묵 후 네. 누구시죠? 나 KS 반도체 강태현이네.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린다. 태연 선배님. 정말 어떻게?
긴 이야기네. 시간 좀 낼 수 있나? 이틀 후 판교의 한 카페. 태연과 소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린다. 카페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선다. 이창훈이다. 이창훈은 태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는 태연의 손을 꼭 잡는다. 15년이 넘었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연은 쓴웃음을 짓는다. 보다시피 이 모양이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태연은 KS 반도체 퇴사 후의 이야기,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결국 경비원이 된 과정, 그리고 최근 테크놀로지 인사이트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한다. 이창훈은 분노한 표정으로 말한다. 그건 정말 부당합니다. 선배님의 기술을 도용하려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소영이 끼어든다. 이창훈 이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태연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창훈은 고개를 끄덕인다. 선배님, 제가 지금 TS 반도체 기술이사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히 그 냉각 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어요. 선배님의 지식과 경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태연은 놀란다. 하지만 난 이미 늙었어. 최신 기술은 이창훈이 말을 자른다. 선배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선배님의 기본 개념과 접근법은 지금도 유효해요. 오히려 현재 기술력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민다. 이건 우리 회사 제안서입니다. 선배님을 수석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태연은 숫자를 보고 놀란다. 경비원 월급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창훈이 소영을 향해 미소 짓는다. 그리고 소영 씨도 함께요. 이런 상황에서도 진실을 찾아내고 선배님을 도운 열정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태연과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이창훈의 다음 말에 긴장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인사이트의 박준호 대표가 선배님의 기술을 기반으로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에요. 이대로 가면 불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태연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이창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다음 주 반도체 박람회가 있습니다. 박준호가 그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다음 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미래 반도체 기술 박람회. 태연은 소영과 이창훈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선다. 태연에게 TS 반도체 수석 기술 고문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아준다. 15년 만에 다시 착용하는 전문가 명찰.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이다. 메인 강연장에는 혁신적 냉각 기술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박준호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장은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소영이 긴장한 얼굴로 태연에게 묻는다. 괜찮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괜찮아.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박준호가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다. 그는 태연이 개발했던 바로 그 기술을 자신의 발명품인 양 발표하기 시작한다. 이 혁신적인 냉각 회로 설계는 저희 테크놀로지 인사이트 연구팀이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것으로. 객석에서 태연은 주먹을 꽉 쥔다. 소영이 그의 손을 잡아준다. 이창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낸다. 때가 왔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된다. 이창훈이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는다. 박준호 대표님, TS 반도체 이창훈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 원리인 열분산 알고리즘은 어떻게 고안하셨습니까? 박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는다. 우리 연구팀의 혁신적 접근 방식이 그 비결입니다. 특히 양자역 학적 접근을. 이창훈이 웃으며 말을 자른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설계는 15년 전 KS 반도체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회장이 술렁인다.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진다. 무슨 말씀을? 이창훈이 태연에게 눈짓한다. 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선다. 회장의 시선이 백발의 노인에게 쏠린다. 제 이름은 강태현입니다. 15년 전 KS 반도체의 수석 연구원이었고, 인행각회로 기술의 원 개발자입니다. 태연은 자신의 연구 노트를 들어 보인다. 대형 스크린에 그 페이지들이 투영된다. 15년 전 날짜와 함께 오늘 발표된 기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도면들이 나타난다. 이 기술은 제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테크놀로지 인사이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어려움에 처한 신입 연구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 지식을 나눴습니다. 소영이 일어나 증언한다. 저는 김소영입니다. 태연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선생님께서 이 기술의 핵심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제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진다. 업계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댄다. 박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더듬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증거가 없는. 이창훈이 다시 마이크를 잡는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KS 반도체 당시 연구진들의 증언과 문서들이 있습니다. 또한 강태현 박사님의 개인 연구 일지에는 현재 발표된 기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15년 전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장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난다. KS 반도체 시절 태연의 또 다른 동료 연구원이다. 저도 증인입니다. 이 기술은 분명히 강태연 박사의 것입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말없이 단상을 내려간다. 행사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이목은 태연에게 집중된다. 이창훈이 태연을 단상으로 초대한다. 오늘 이 자리에 진정한 기술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15년 전 업계를 떠나셨지만 그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우리 업계의 보물입니다. 강태연 박사님의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오른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선 그의 주름진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비친다. 잠시 긴장한 태연은 객석에서 소영의 응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는다. 여러분, 제 이름은 강태현입니다. 15년 동안 이 업계를 떠나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연구 과정과 냉각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자신감을 얻는다. 그가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은 깊이와 통찰력으로 가득하다. 젊은 엔지니어들도 그의 설명에 감탄한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온다. 여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명함을 건넨다. 태연은 15년 만에 다시 반도체 태연으로 세상에 돌아왔다. 행사장을 나오는 길 태연과 소영, 이창훈은 기쁨을 나눈다. 그때 박준호가 다가온다. 그의 표정은 복잡하다. 강 박사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태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한다. 젊은이,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입니다. 앞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난다. 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히 미소 짓는다. 승리의 순간이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도 남는다. 박람회로부터 한 달 후 태연은 이창훈의 회사 TS 반도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석 기술 고문으로서 자신만의 연구실이 생겼고 젊은 연구원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게 되었다. 소영도 그 팀의 일원이 되었다. 태연은 첫 팀 미팅을 준비하며 긴장한다. 젊은 연구원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소영이 다가와 용기를 준다. 선생님, 모두가 선생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뻐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첫 회의를 시작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시 연구원으로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박수를 친다. 태연은 계속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혜와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창의성과 열정도 똑같이 귀중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태연은 자신의 오래된 아이디어와 젊은 연구원들의 새로운 접근법이 놀랍게 융합되는 것을 발견한다. 서로 다른 세대의 관점이 만나 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창훈이 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다. 책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다. 반도체 기술 도용 스캔들, 테크놀로지 인사이트 박준호 대표 사임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인다. 태연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쉰다. 저 젊은이도 결국 피해자일 수 있어. 너무 성과에 쫓기다 보니. 이창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선배님은 여전히 너그러우시네요. 하지만 그것도 선배님의 지혜겠지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나? 우리 세대가 쌓아온 기술이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워. 경험과 지식이 단절되는 것 같달까. 이창훈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민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께 이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태연은 서류를 읽어내려간다. 눈이 점점 커진다. 시니어 기술자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이건 선배님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입니다. 은퇴했거나 소외된 시니어 기술자들과 젊은 연구원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선배님의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프로젝트입니다. 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소외되고 쓸모없다고 느꼈던 지난 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새로운 가치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그날 저녁 태연은 오랫동안 소원했던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건다. 경비원 일을 하던 시절 그녀는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며 거의 연락을 끊었었다.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미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그래, 딸.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아버지가 다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단다. 네, 정말요? 뉴스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유명 인사가 되셨더라고요. 태연은 쑥스러운 웃음을 짓는다. 별거 아니다. 그냥 오래 산 보람을 조금 본 것뿐이지. 잠시 침묵 후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 직업 때문에 거리를 두었던 것 정말 미안해요. 태연의 목이 메인다. 괜찮다, 딸. 아버지도 너를 더 자랑스럽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뵐게요. 아버지 회사도 구경시켜주세요. 전화를 끄는 태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진다. 책상 위에는 새로 짠 멘토링 프로그램 계획안이 놓여 있다. 그 옆으로 옛 KS 반도체 시절 동료들의 연락처 목록. 그들도 이제 다시 불러 모을 시간이다. 얼마 후 소영이 들어온다. 선생님, 퇴근하실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우리 팀원들이 선생님을 위한 작은 환영회를 준비했어요. 태연은 놀라며 감동한다. 그런 것까지 준비했나? 소영이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선생님을 그저 나이든 경비원으로만 봤어요.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선생님은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건 없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의 공을 가로채는데도 원망하지 않으셨고요. 태연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괜찮아. 나도 한때는 젊었으니까.
젊음의 특권 중 하나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 태연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간다. 저녁 노을이 판교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지고 있다. 그는 손에 든 옛 연구 노트를 바라본다. 15년 동안 잊혀져 있던 그의 지식과 열정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1년 후 TS 반도체 신사옥 대강당. 제1회 시니어 마이너스 주니어 기술 멘토링 페어가 열리고 있다. 강당은 백발의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과 패기 넘치는 젊은 연구원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태연이 서 있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상상력이 만날 때 가장 빛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걸어온 길을, 주니어들은 걸어갈 길을 서로 나눔으로써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온다. 첫 줄에는 이창훈과 소영이 앉아 있다. 그리고 소영 옆에는 지난 1년간 태연의 지도 아래 눈부신 성장을 이룬 젊은 연구원들이 앉아 있다. 뒷줄에는 태연의 딸 미영과 어린 손주들도 보인다. 그동안 태연의 팀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태연이 개발한 냉각 기술을 발전시켜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그 기술로 TS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올라섰고, 태연은 반도체 냉각 기술의 전설로 다시 업계의 이름을 알렸다. 소영은 이제 팀의 핵심 연구원으로 성장했다. 그녀가 마이크를 받아 말한다. 저는 강태연 선생님을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 그리고 배움을 향한 겸손함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표면적인 지식에만 의존하는 엔지니어였을 겁니다. 선생님은 제게 깊이 있는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한 남자가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박준호다. 그는 잠시 태연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태연도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이제 작은 스타트업을 새로 시작했다고 들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 행사가 끝난 후 태연은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온다. 책상 위에는 그가 지도한 팀이 개발한 새로운 반도체 냉각 기술의 특허 증서가 놓여 있다. 특허권자 명단 맨 위에는 강태연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으로 김소영을 비롯한 젊은 연구원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친다. 태연은 옛 연구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적는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람은 늙는다. 하지만 경험과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된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소영이 들어와 밝게 미소 짓는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반도체학회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게 됐어요. 태연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우리 모두의 성과지. 젊음의 열정과 노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결실이야. 소영이 태연의 손을 꼭 잡는다. 선생님, 늘 감사드려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나이 들었을 때 제 지식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연은 소영의 어깨를 토닥인다. 너는 반드시 그럴 거야. 그것이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니까. 창밖으로 바라본 판교의 풍경. 고층 빌딩들 사이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다. 변화와 발전의 상징이다. 하지만 그 발전의 밑바탕에는 항상 과거의 경험과 지혜가 자리하고 있음을 태연은 이제 온전히 깨닫는다. 경비실에서 보냈던 고독한 시간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게 된 지금.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린다. 딸 미영이다. 아버지, 저희 이제 로비에 도착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회사 구경하고 싶대요. 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래, 내려갈게. 그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본다. 멘토링 프로그램 출범식 날 시니어 엔지니어들과 젊은 연구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다. 그 중앙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67세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봄, 태연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 침묵의 거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가치는 경험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연 선생님처럼 침묵 속에서도 빛나는 재능을 간직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진정한 보물이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인생이 머무르는 카페 블루벨벳 라운지였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